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라이오 바예카노 친선 경기와 구광컵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성적은 아직 좋게 유지하고 있는 중으로 리그 기준으로 홈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세는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도 유효했는데 홈에서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면서 두 팀에게 악몽을 선사한 바 있었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가로막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아래로 내려오게 하면서 상대 수비진의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통하는 모습. 다양한 공격 방식을 수행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꽤 괜찮은 편, 활동량이 상당히 받쳐주는 팀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점인 베티스를 상대로도 꽤 괜찮은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밀집 수비 상황에서 중심이 잡힌 모습은 아닙니다. 상위 전력을 상대로 했을 때도 결과는 챙길 수 있었지만 밀집 수비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불필요하게 PK를 내주는 등 수비적인 약점은 꽤 드러냈던 편. 수비 상황에서도 두 줄 수비 형성 등 전형의 유기적인 변화가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공간을 아예 내주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레알 베티스 리그에서의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부진한 모습. 물론 상대가 세비야, 발렌시아, 빌바오라는 만만치 않은 팀들이기는 했지만 올 시즌 목표로 삼고 있는 챔스 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상대들을 상대로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무브가 필요합니다. 베티스의 특징은 기동력이 매우 약합니다는 점 때문에 라인이 한 번 뒤로 밀리면 기동력 문제로 인해 전진이 어려워 득점 확률이 매우 급감하는 편입니다. 이전 빌바오전에서도 펠리페의 퇴장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중앙 장악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이글레시아스에게 별다른 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글레시아스가 슈팅 하나 없이 물러나게 만든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기본적인 기조가 공격이기 때문에 퇴장자가 나왔던 이전 경기에서의 변수만 아니라면 다시 라인을 꽤 올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때는 앞서 언급했던 기동성이 문제가 되면서 역습에 꽤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대체적으로 기동성이 강한 팀에게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라요의 활동량과 체력적인 강점을 감안하면 베티스도 경기력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코멘트 무승부를 과감하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베티스가 올 시즌 기동력과 활동량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팀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라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라요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 다만 라요 역시 수비 상황에서 실수가 없는 편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오버를 1순위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엑셀시오르 일단 강등권 추락은 막은 상태로 전반기를 마쳤으나 한부에서의 한계점은 상당히 많이 노출하는 중.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으로 올 시즌 엑셀시오르보다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39실점의 볼렌담뿐입니다. 다만 올 시즌 13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전승을 거두는 의외의 일면이 있었습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강하지 못하고 롱볼 위주의 단순한 방식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실점을 억제하면서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는 상태. 후술하겠지만 흐로닝언의 빌드업이 정교합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엑셀시오르를 무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엑셀시오르도 오픈 플레이에서 정교함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위권 팀답게 단순한 롱볼 혹은 측면을 경유한 공격에 의존하고 있고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면서 공격력을 거의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다. 올 시즌 상대 진영에서 활동한 빈도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트피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위력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6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FC 흐로닝언 친선 경기에서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PSV를 사이로 잡아내는 등 의외의 성과를 낸 경기도 있었지만 수비적인 이슈는 여전히 흐로닝언을 괴롭히는 요소. 흐로닝언의 특징은 후반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후반 실점률이 1.50으로 경기수보다 더 많은 실점을 후반에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흐로닝언의 색채가 압박 지향적인 스타일이기 때문.
태클 시도 횟수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태.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상대 엑셀시오르가 단순한 롱볼에 의존하는 모습이 잦아 득점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하위권 팀에게는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 크로닝언도 롱볼과 역습 비중이 높은 팀, 압박이 전방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진영에서 이뤄지고 있어 롱볼로 다이렉트하게 상대 골문을 공략하는 방법 이외에는 공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페피가 제한적인 기회를 득점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다. 양 팀의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히 뚜렷한 상태. 엑셀시오르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흐로닝어는 압박 전술의 부작용인 후반 실점률 억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부에서는 엑셀시오르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세트피스에서의 정교함이 꽤 출중하고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실점률을 나름 억제하면서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엑셀시오르 승 2.5 오버. 맨시티 단기간 내에 첼시를 3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다만 이전 2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등 올 시즌 첼시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일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한 달 내에 빅 6팀을 모두 만나게 되는데 당장 다음 리그 일정이 맨체스터 더비라 주력 선수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첼시보다는 전력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로 당장 이전 경기에서 벤치에서 대기한 그릴리시, 마레즈, 알바레즈를 모두 선발로 쓸 것이 유력하고 그릴리시와 마레즈는 이전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활약이 꽤 괜찮았다. 다만 경기력이 압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당장 윙어들의 활약상이 부족해 측면에서의 활약상은 단조로운 크로스로만 일관하는 모습.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실험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전 경기에서 포든, 칸셀로를 윙으로 올린 전술을 실험하기는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첼시 여전히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고 순위가 10위까지 하락하는 등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포터 감독의 전술적인 무브가 아직 팀에 모두 정착된 상황은 아닙니다. 역시 첼시도 오바메양 등 백업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킬 것이 유력한 상태. 그러나 올 시즌 전반적인 공격진들의 폼이 좋지는 않으며 오바메양과 갤러거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올 시즌 첼시가 기록한 골은 리그 기준 20골인데 상대 공격수인 홀란드가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골이 21골인 상황입니다.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고 있는데 이는 첼시의 중원 장악력이 상당히 약세인 상황이기 때문. 이전 경기에서 중원 에이스로 거듭난 코바치치가 돌아온 것은 다행이지만 부상으로 인해 꽤 긴 기간 출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리하게 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조르지뉴가 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르지뉴는 올 시즌 첼시 중원이 압박에 취약한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두 팀이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도 맨시티가 첼시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 중앙 장악력이 떨어지고 압박에 약한 첼시가 맨시티 특유의 빠른 볼 탈취와 소유권 확보에 잘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맨시티도 아직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에서 파생되는 파괴력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생각보다 골이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 2.5 언더. 삼프도리아 사수올로를 2-1로 잡아내면서 친선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후반기에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300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이전 경기에서 PK를 제외하면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데서 수비적으로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사수올로가 득점력에서 이전 시즌보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수올로와 나폴리의 공격 성과와 가지고 있는 옵션을 비교하면 나폴리가 압살합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후술할 삼프도리아의 의외의 공격성 때문에 수비에서는 공략당할 공간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공간 활용을 중시하는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상 공격적인 무브가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 특히 홈에서는 자기 진영보다는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가비와 디니 등 공격진에게 힘을 꽤 실어주는 편입니다. 물론 올 시즌 삼프도리아 공격진의 노쇠화는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것이 중론. 올 시즌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지 못한 팀은 삼프도리아가 유일하고 홈에서는 무득점 비중이 75%로 원정보다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SSC 나폴리 인테르에게 0에서 1로 패하면서 리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전히 2위 밀란과는 5점으로 승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우승 경쟁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반기에 하락세를 타는 경향이 짙은 스팔레티 감독이라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내는 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전 경기에서는 한 달 반 만에 리그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 선수들의 실전 감각이 꽤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흡입차가 그 증상이 심했던 자원으로 특유의 드리블 능력이 1대1 상황에서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 무득점 경기는 2경기에 불과하고 선제골을 넣었을 때도 라인을 올려 추가골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유형이라 기본적으로 다득점 성향이 짙은 팀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우려했던 김민재의 폼 저하와 몸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라흐마니가 부상과 실전 감각 저하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승골 상황에서 제코를 프리로 놔두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쉬웠던 점.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민재를 상당히 혹사하는 듯한 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루카쿠도 막아냈던 김민재가 삼프도리아에게 약점을 보일 가능성은 적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감안해야 할 것.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이전 경기 삼프도리아가 의외의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실전 감각을 어느 정도 찾은 나폴리의 공격 뎁스와 성과를 삼프도리아의 노쇠화된 스쿼드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나폴리가 선제골을 넣은 상황에서도 지키지 않고 라인을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 실점이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 추천 배팅 SSC 나폴리 승 2.5 오버. 세비야 리그에서의 부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구강컵에서는 오랜만에 골 잔치를 벌이면서 가볍게 다음 라운드 진출을 성공시켰으나 공격진 보강이 없다면 올 시즌 강등권에서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세비야가 멀티 득점에 성공한 적은 1번에 불과합니다. 산파올리 감독 체제로 전환한 이후 중앙에서의 빌드업은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나 여전히 엔네시리를 비롯한 공격진들의 폼은 끔찍한 수준. 전임 감독 시절에는 전술적인 부재로 인해 공격진이 고립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나 이제는 공격진 전반의 폼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고 보는 편이 나을 정도다. 이전 셀타비고전에서도 속공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찬스를 내주는 모습.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이고 중앙부터 천천히 썰어가는 기조로 팀을 운영하고 있어 역습에 대한 리스크는 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시즌에는 카렐로스와 쿤데의 기동력으로 이를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올 시즌 이 두 선수가 모두 이적하자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헤타페 마요르카를 마요랄의 활약으로 잡아내면서 10월 중순 이후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이후 리그에서 기록한 패배는 단 한 번으로 가파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강등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다. 헤타페의 상승세의 수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호조를 이어가는 7경기 중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1경기로 상대가 공격적인 성과가 뚜렷한 빌바오였다는 점을 감안합니다면 해당 경기조차 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헤타페의 특성은 압박이 매우 강합니다는 점, 카드를 감수하더라도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잦다. 세비야가 점진적으로 중원을 거치는 빌드업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강하게 몰아치면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점유율 싸움에는 능하지 못해 롱볼에 의존한 공격을 하고 있어 공격수들이 활약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 시즌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위날이 작년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 세비야의 득점 부진이 공격수들의 폼 저하가 원인이라면 헤타페는 시스템 자체가 다득점에 특화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매치다. 헤타페는 롱볼과 세트피스 위주의 공격을 하고 있어 다득점을 담보하기는 어렵고 세비야의 공격진 폼은 올 시즌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비야의 중앙 빌드업이 헤타페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점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AC 밀란 1위 자리를 탈환할 기회를 잡았다. 나폴리가 인테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승점이 5점 차이로 좁혀진 것.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로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어 나폴리가 후반기 부진에 빠진다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토날리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주요 공격 루트인 좌측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레앙, 토날리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해당 전술 변화는 성공적으로 이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베나세르와 토날리의 위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로마의 역습을 방지하기 위해 테오가 비운 자리를 베나세르가 커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나세르는 올 시즌 전반기 베스트 11 후보로 꼽힐 만큼 폼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저지선 역할만 잘 해준다면 상대의 공격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로마의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올리 감독은 압박 강도를 항상 높게 유지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압박이 강력한 팀을 만나면 고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비와 압박이 좋은 아탈란타와 토리노에게 1무 1패를 당한 것이 그 일. 물론 해당 경기들이 모두 원정이었습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올 시즌 로마가 태클과 인터셉트를 합친 숫자에서 리그 3위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아주 우세를 잡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AS 로마 1-0으로 볼로냐를 겨우 잡아내면서 아탈란타를 제치고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6위를 탈환했습니다. 다만 근실내의 밀란, 피오렌티나, 나폴리를 모두 만나는 일정을 마주치고 있어 6위 사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득점력이 꽤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4번의 리그 경기에서 로마가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경기는 없었는데 디발라가 돌아왔음에도 멀티 득점에 실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무리뉴 감독의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삼선을 마티치, 크리스탄테로 구성해 최대한 수비적인 중원을 구성하고 있어 중원 전력들이 공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 디발라가 터지지 않으면 공격이 상당히 답답해지는 양상이 짙고 에이브러햄, 벨로티 등 공격진들의 섬세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특유의 수비적인 움직임이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역할은 충실히 해주고 있고 스몰링 등 훌륭한 제공권을 가진 수비수들도 상대의 주전 공격수인 지루에게 밀리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중원 자원들도 공격은 몰라도 수비에서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좌측을 수비할 윙백들을 300의 스토퍼와 중앙 미드필더 진에서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코멘트 언더 양상의 경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밀란이 이번 경기에서는 로마의 역습을 부담스러워해 다소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란 피올리 감독이 압박과 수비적인 태세의 팀에게 다소 고전합니다는 점과 로마도 최근 공격력이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닌 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밀란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낮기는 하지만 스코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AC 밀란 승 2.5 언더. 릴 OSC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좋기는 하나 이전 시즌 구르박네크 체제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폰세카 감독이 단기간에 고치기에는 무리였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위치에서 자리 잡는 것에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폰세카 감독은 데이비드를 원톱으로 배치하면서 데이비드의 장점은 침투 능력을 극대화하는 모습. 물론 리그 일정이 빡빡해 데이비드를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외와 같은 자원들이 부상에서 회복해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카벨라의 영입으로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질과 양이 상당히 많아진 것 역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폰테의 부상 낙마. 잘로의 투지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매우 거친 스타일이라 베테랑의 케어가 없으면 카드를 받으면서 경기를 터뜨려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3경기 만에 옐로 카드를 5번이나 적립하기도. 폰세카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꽤 지는 편이라 실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트루아 AC 스트라스부르를 잡아내면서 10월부터 이어졌던 무승 행진을 드디어 깼다. 생각보다 공격적인 성과가 좋은 팀으로 친선 경기와 후반기 첫 리그 매치에서는 득점력을 발휘하는데 실패했지만
발대가 돌아올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공격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전개가 상당히 괜찮다. 슈팅을 만들어내는 횟수도 리그 7위로 상위권이고 기대 득점 대비 5골을 더 넣고 있는 결정력도 상당히 출중한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릴이 라인을 꽤 올리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는 점은 트루아 입장에서 호재. 다만 라인을 상당히 내리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점유율을 꽤 내주면서 플레이를 합니다는 점이 수비 때는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올 시즌 어태킹 서드와 중앙보다는 자기 진영까지 올라오는 것까지는 허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역습 시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지만 릴의 공격적인 무브를 감안합니다면 해당 기조가 수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다. 릴이 공격적인 기조로 트루아의 골문을 공략하겠지만 트루아가 보여주고 있는 역습에서의 성과와 결정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릴 입장에서도 수비 리스크는 상당한 상황입니다. 폰테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진을 안정시켜줄 자원이 부재합니다는 것도 릴의 약점. 승무패보다는 스코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아틀레티코 엘체를 잡아내면서 한숨을 돌렸으나 올 시즌 엘체가 리그에서 승리 없이 강등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음을 감안합니다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 클럽 레코드로 영입한 펠릭스와 시메온의 감독의 불화설까지 놔두는 등 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메온의 감독이 두 줄 수비를 유행처럼 번지게 한 뒤 이를 파회하는 방식도 상당히 많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현재 아틀레티코의 수비는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 상태. 시메온의 감독이 전술적으로 다양성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기에 강팀을 상대로 잠그기만 합니다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후술하겠지만 바르셀로나의 약점은 부스케츠에게 향하는 압박이 잘 통하면 수비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다는 점. 아직도 압박과 거친 수비 스타일은 유지하고 있는 아틀레티코가 이를 노려볼 가능성은 있는 상태. 그러나 한 가지 맹점은 아틀레티코의 압박이 대부분 자기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는 점입니다. 태클 시도가 후방과 중원에서는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어태킹 서드 지역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물론 그리즈만 같은 활동량이 좋은 선수들이 전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팀이 조직적으로 전방 압박을 행하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카탈란 더비에서는 심판 판정이 매우 이상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대부분을 주도했는데도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으며 구강컵에서도 세부리그 16위 팀인 인터시티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끝에 4-3 신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일단 다행인 점은 레반도프스키가 받은 카드 징계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는 점. 이전 경기에서 4골을 넣기는 했지만 레반도프스키 대신 선발로 나선 페란이 최전방 공격수로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레반도프스키의 치중된 득점력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 다만 강팀을 상대로 레반도프스키가 상대의 1대1 수비에 묶이는 경우에는 득점력이 꽤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수비 전술에 고전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듯. 가장 중요한 선수는 부스케츠가 될 것입니다. 사비 감독이 직접 자신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꼽으면서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 다만 기동성에서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한 상황이고 특히 압박의 시퀀스가 좋은 강팀을 상대할 때는 선발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는 여론이 다수다.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태클과 인터셉트를 합친 개수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는 등 거친 플레이 스타일로 무장했기 때문에 에스파뇰 전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주요 전술인 두 줄 수비 전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는 점이 매우 크다. 레반도프스키의 징계가 보류되었습니다는 점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호재. 바르셀로나도 부스케츠 딜레마로 인해 수비적인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전방 압박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비적인 어려움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